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왜 어떤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처럼 지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곧 서로를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는 시간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만 줄어듭니다. 부부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큰 상처만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작은 오해와 말투와 표정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표현이 서툰 것일 뿐인데 마음이 식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그것을 개성이라 받아들이고 결혼 후에는 결점이라 판단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도 기뻐야 하고 내가 서운하면 상대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 마음의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묻지 않아도 챙기고 어떤 이는 부탁해야 움직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마음의 깊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상대가 말을 꺼냈을 때 바로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사람 마음은 이해받는 순간 열립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닫힙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 마음속에서 현재형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이미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일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런데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 상대를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아픕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쥐고 있는 사람이 먼저 괴롭습니다. 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수록 감사와 배려의 표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도 메마릅니다. 관계는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사소한 표현으로 유지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어요. 이 말 몇 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에는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새로 만난 사람처럼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해는 멈춥니다. 그러나 다시 알아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부는 원래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배우라고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갈등을 이기려 들면 관계가 지고 이해하려 들면 관계가 이깁니다. 행복한 부부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대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를 묻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직 다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삶이라는 길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길을 가장 오래 함께 걷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곁에 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부부는 오래 살아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마음을 열면 오늘부터 다시 가까워집니다. 인연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끼는 만큼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해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를 향해 마음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평생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마음은 알겠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속에서 쌓이고 화를 그대로 터뜨리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화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지혜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감정 속에 완전히 잠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하면 후회하고 서운할 때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호흡만 쉬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도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말, 상처 주려고 하는 말, 비꼬는 말,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맞는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들리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상대 마음을 열 수 있는 말, 그 말을 고르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또 많은 부부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집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남에게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배우자에게는 거칠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성격이 너무 달라서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섞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다름을 바꾸려 하면 다툼이 늘어납니다. 부부는 같은 사람이 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채 함께 살려고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 사람들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말투를 고치게 하려 하고, 습관을 바꾸게 하려 하고, 성격을 바꾸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 할수록 더 버팁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같은 사람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이해를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 변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변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편안해지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늘 붙어 있으면서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은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가까워지는 준비 시간입니다.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 생각을 돌아볼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스님, 사랑이 식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잔잔함을 보고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꽃이 작아졌다고 불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처음의 사랑은 설렘이고 시간이 흐른 뒤의 사랑은 편안함입니다. 설렘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편안함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드러납니다. 말없이 챙겨주는 밥 한 끼, 조용히 건네는 한 잔의 물,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것이 쌓여서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서운한 날도 있고 지치고 말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관계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멀어졌다고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잠시 흐린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아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조심히 대하십시오. 멀어졌을 때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가까울 때 상처 준 말은 잊혀지지만 멀어졌을 때 들은 말은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좋게 대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상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만들어냅니다. 같은 사람과 살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서툴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늘어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이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상 대부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옳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옳음은 이길 수 있지만 따뜻함은 안아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기는 사이가 아니라 안아주는 사이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오래된 침묵을 풀고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길을 만듭니다. 인연은 기적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말 한마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천천히 화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참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래도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안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단번에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번 참고 내일 한 번 더 참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과 다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대단한 결심을 했을 때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문득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화를 냈다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짜증을 냈다면, 아, 내가 짜증을 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수행은 자신을 혼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가 아니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오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춥다고 해서 계절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날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부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온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서 행복합니다. 상대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서 행복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만 더를 따라가다 보면 평생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고 편히 쉴 자리가 있으면 충분하고 마음 나눌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삶의 무게는 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춘 자리에서 자신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가장 길을 잃는 순간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남을 따라갈 때입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내 호흡을 잃고 남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을 잃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기쁨을 줄이고 불안을 키웁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남보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어제보다 편안해지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살아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지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웃을 수 있으면 웃으십시오. 지금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하십시오. 지금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면 그 하루가 모여 따뜻한 인생이 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바쁘게 살다 보니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안아줄 것입니다. 살면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완벽해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평온해집니다. 부디 남은 날들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조용하지만 깊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